클릭 감사합니다. 삼특허TV의 김성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 불패,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부동산 투자의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은 바로 선택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선택할 것이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자,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에 투자하라. 인구 구조 변화와 부동산의 상관관계, 토지 투자 실패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과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부동산, 아파트와 토지, 공장,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을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갈림길은 의외로 단순한데요. 자, 첫 번째는 성공할 것과 실패할 것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모여들 곳인가,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곳인가 라는 것입니다. 모여드는 사람이 젊은 층인가, 평균 연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데요. 자, 직장 수요 등이 핵심적인 요인이 될 텐데, 젊은 층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교통, 상권, 교육, 문화, 인프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동시에 교통 편의라든지 교육의 질, 문화 인프라가 또한 인구의 유입을 부르게 되죠. 참고로 각 시도별 도시 기본 계획을 열람하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미래 인구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공장이든 관공서든 도로 사정이 좋아져서 사람이 모일 공간이 되든 결국은 사람이 모여들어야 부동산은 쓸모가 있게 됩니다. 물론, 자, 유입되는 인구가 젊은 층일수록 좋겠죠. 반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멈춰가는 곳에서는 희망도 미래도 같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가격이 멈춰서거나 줄어들고 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취득한 부동산이 활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미 취득한 또는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활용도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강남에 있어도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면 가치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린벨트가 풀린다면 그것은 놀라울 일이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런 가능성은 1% 이하죠. 한마디로 개발 허가가 나야 활용도가 확실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지역에 인구가 모여들어야 되고 내 땅은 허가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시골에 있는 땅이 활용도가 확실하다면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2019년도에 인구가 가장 적은 면적 인구라는 경기도 연천 중면은 자 202명이라는데요. 목초지로 활용할 가능한 예를 들어서 100만 평이 평당 1,000원으로 만약에 10억이라고 가정합시다. 이 땅에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투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저는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당 1,000원이고 100만 평에 목초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다면 대박이 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비록 적더라도 활용도가 확실하다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도 매우 중요하지만 활용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내 땅의 활용도. 면적 고령화율이 28.6%, 업적은 15.5%, 농촌은 고령화 사회가 초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인데요. 자, 인구 1,000명 미만의 면이 자그마치 2019년도에 25개라고 그럽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연천구 중면은 202명이라고 그래요. 전체 면인의 인구가. 1,000명이 안 된 지역이 면이 자그마치 25개국 면이라는데요. 앞으로 여기 점점 늘겠죠. 자, 인천광역시에도 있다고 그래요. 강화군 소도면은 649명이라고, 연천구 중면은 202명, 장남면은 736명, 이런 식으로 1,000명 이하가 자그마치 25개의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역에도 가치가 확실하다면 여기도 투자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면적 1,000명 미만인 시골에 2차선에 붙어 있어요. 상업지나 계획관리지역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사실은 특정 지역과 관계없지만 어쨌든 이런 인구가 없는 지역에 계획관리라든지 상업지역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땅의 가치가 어떻겠냐 이거죠. 여기 인구가 1,000명이 안 돼요, 여기가. 근데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이 땅을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 인구 1,000명인 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이 무슨 의미가 있고 상업지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는 2차선에 붙어있는 상업지역이 평당 100만 원 해가지고 3억이라면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선택은 어떻습니까? 저는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상업지역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은 투자한 게 아니다. 그래서 시골 지역에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땅에다가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은 그야말로 부동산 실패를 가져오게 되죠. 자, 인구가 없는 곳에 용도 지역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든 취락 지역이든 심지어 상업 지역이든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선호하고 활용 가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든 곳에 화려한 꽃 같은 계획관리 지역, 상업 지역에 투자해서 인생을 망친 사례는 허다합니다. 보기는 좋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 서울 핵심지라도 그린벨트, 공원관리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지역 등 아무런 용도가 없는 곳에 강남이라고 싸다고 사게 된다면 평생 동안 후회해야 될 것이고 국가에 열심히 세금을 내다가 자손에게나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용도가 매우 또한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땅은. 그렇지만 용도가 좋다고 해서 시골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사례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들이 토지 투자 최적지로 뽑는 대표적인 지역이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주목하라는 것인데 과거 5년 이상 지속적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시공구 지역이라면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아 인구 증가 지역은 땅값이 오르고 이를 지역일 것이고 따라서 좋은 투자 대상으로 꼽힐 만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처로서 매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려면 그 지역과 도시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는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개발 호재가 있는가가 살펴봐야 되고 인구 집중 흡수 요인 사업, 관공서, 대기업, 산업체, 공단, 대학교 등 확정된 대단위 정책사업, 개발사업이 있는가를 살펴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개발 계획의 확실성과 규모, 그 영향력의 강도와 지방 재정 자립도, 그리고 직장 일자리, 학교, 도시 자체에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받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구 집중 시설과 인구 흡입력, 강력한 경제활동이 도시 땅값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지역의 발전 형태가 단순한 관공서 밀집지대가 공장, 학교들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아파트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매드타운화되어 있다면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직장 수요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자체 인구 증가 및 행정지역 격상, 자, 이런 노력을 살펴본다면 향후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역동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고, 자, 그 지역, 도시, 지역 개발 정책과 확정된 장기 도시발전 기본 계획을 살펴보고 내자 투자하려는 지역의 향후 도시발전 연계되어 있는지를 검토해 본다는 것입니다. 자,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과 이유를 보면은 토지 투자의 성공 요건은 많지만 실패 요인은 대부분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부동산 대신 사람을 맹신한 것이다. 핵심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봐야지 사람을 볼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지 사람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부동산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펴보되 이거를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자, 거시적으로 보고 미시적으로 보고 동시에 봐야 된다는 거죠. 숲과 나무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알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이 수반돼야 되는데 이런 수고와 노력을 피해 쉽게 성공하게 했을 때 쓰라린 실패가 우리 가슴을 찌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현장을 반드시 가봐야 되고요.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 토지 투자 인생 역전 한탕주로 생각하고 심지어 남의 돈으로 아전 대출로 투자하는 경우는 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투자는 부동산 투자는 장기죠. 자, 사람과 언론, 권력에 맹신하고 자, 국토교통부, 집권정부, 언론에 대한 맹신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공부와 경험, 현장의 정확한 정보 없이 남의 말만 믿고 묻지마 투자, 남의 말만 듣고 막연하게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평생 묶여지게 되죠. 실제는 경험이 매우 중요하고 발품을 팔아서 정확한 정보와 시세와 미래 차이를 파악해야 됩니다. 참고로 자, 인터넷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서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인터넷 너무 발달되어 있죠. 그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충분히 인구 유입 등 발전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냉정한 판단으로 투자에 임해야 되고 순간의 착각으로 분위기에 심취해서 구입하는 케이스가 대표적인 자, 실패 케이스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행을 가서 그곳이 분위기가 좋고 멋있어서 마음에 들어서 계약부터 하는 케이스는 자, 매우 큰 실패를 안겨주게 되죠. 여행과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꿈과 이상의 차이죠. 현실과 이상. 투자할 때는 거시적 관점에서 광역적으로 다양하게 비교하고 넓게는 전 세계까지 이 비교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과 지방, 수도권 중에서도 각 시군별로 비교할 수도 있겠고요.
동시에 미시적으로도 내가 구입하는 부동산의 타인 가치와 지역에서의 가치도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광역적으로, 미시적으로 동시에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를 놓고 비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전제됐을 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큰 자금이 투입되고 특히 토지의 경우 장기간 묶이게 되죠. 최소 5년 이상 10년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구가 유입되는 곳, 활용도가 있는 곳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급한 자금, 융자를 통한 부동산 투자, 특히 토지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계약과 동시에 모든 책임과 부와 가난이 갈리게 되고, 최종적인 본인에게 기결된다는 사실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에 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설령 전문가라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져주진 않죠. 더욱이 비전문가라면 여러분에게 주는 이익은 전무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추천한 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의 책임과 의무와 돈은 본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결정은 성공과 실패 그리고 평생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그 대신 장기적으로 확실한 투자, 지역 발전되고 내 토지가 허가 난 것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우상향해서 여러분 부자로 안내해 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부자 되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